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국제정세의 한복판, 폴란드 에스토니아의 영공 침범 사건과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결정적 위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당시에도 러시아는 먼저 공군기를 국경 인근에 보내면서 압박했습니다. 발트 3국,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늘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침범을 겪어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드론이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영공을 침범하고 나토와 미국 그리고 당사국인 폴란드가 어떤 대응을 할지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인입니다. 때론 계산된 발언이고 때론 즉흥적인 듯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국제정세를 흔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격추해야 한다는 발언을 남겼고 폴란드는 독자 요격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9월 동유럽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 미그 31편대가 자국 영공을 무려 12분 동안 침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국경 마을에 러시아 드론 파편이 떨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나토 전체를 시험하려는 의도적 도발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는 나토의 동쪽 최전선, 이른바 동부전선에 있습니다. 여기를 흔들면 나토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와중에 유엔 총회 현장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다면 격추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즉, 나토 회원국은 스스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할 권리와 책임이 있지만 미국이 무조건 개입하겠다는 보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러 전투기 격추 용인. 나토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부담은 줄이는 절묘한 발언이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명백한 영공 침범이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를 격추할 것이다. 즉, 나토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폴란드가 독자적으로라도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도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만약 나토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격추된다면 러시아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수차례 경험했고 지금도 국경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는 곧 나토의 억제력 강화로도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러시아 항공기를 실제로 격추하려 한다면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K 블랙팬서 전차 180대 이상, K9 자주포 192문, 천무 다연장 로켓 126문, FA-50 경공격기 수십 대. 이 무기들은 지금 폴란드 영토에서 러시아를 향해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방어 전략 자체가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격추하라고 말할 때 폴란드가 실제로 쏘게 될 총탄과 미사일은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미국이 말하고 폴란드가 행동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이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단순 무기 구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K 전차 생산 라인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기업과 합작해 미사일 공동 생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팔고 끝이 아니라 현지화 공동 개발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폴란드가 한국을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폴란드의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내부를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4성에서 3성으로 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오류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비중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주한미군이 줄어든다면 한국군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 이미 한국군은 첨단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왔고
세계 최전선 폴란드에서 실전 검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 위상 논란은 오히려 한국군 독자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미국은 상황에 따라 개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나토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첫 임기 때부터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더 내라며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는 한국산 무기입니다. 즉, 미국이 부담을 줄일수록 한국은 오히려 더 중요한 공급자로 부각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하청이 아니라 나토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분할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나토가 늦게 움직여도 폴란드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은 바로 이런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격추한다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곤란해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폴란드는 확실하다는 신뢰도 얻겠죠. 21세기 나토의 동부 전선은 한국 무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전선의 방패이자 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트럼프,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